최고의 페이지. 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고의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잠깐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페이지 박종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면의 현재를 깨우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책 케미스트리. 네.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하기 전에 최근에 짧게 어떻게 박종화 대표님 감기 나으셨어요? 약간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솔직히는 저녁에 맥주를 자꾸 먹어가지고 감기가 안 나는 것 그러세요? 같아요. 매일 먹어요? 이게 더우니까. 혹시 위워크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최근에 위워크 입주해서 굉장히 맥주를 즐기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군요. 공부만 열심히 해야죠. 공부만. 공부만. 네. 좋습니다. 우리 유경철 대표님은 저는 요즘에 날씨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뭐 여름이긴 한데 좀 그 빨리 여름이 더운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뭐 지난주 아니 뭐 지지난주부터 계속 폭염인데 네. 이러다 곧 장마가 와야지 좀 그런 건데 장마가 안 와서 그런가? 장마가 왔잖아요. 장마가 왔어요? 장마가 아마 오든 안 오든 더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진짜 한 9월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은 저는 뭐 싫어하진 않거든요. 저는 더운 이 상태로 쭉 9월까지? 네, 갈 수 있어요. 이게 참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 기후를 예측할 수 없는데 저는 이 더위를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나요?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네. 7, 8월 달에 좀 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정해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표는 끊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무튼 미리 끊어야 저렴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네. 자, 이제 오늘 책 케미스트리. 코치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해주시죠. 네네. 저는 어떻게 지내냐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책 케미스트리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책 케미스트리입니다. 이 케미스트리는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이 책이 나왔던 이유가 2016년도에 저희가 2015년도죠. 15년도, 16년도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과정을 이제 양정훈 코치와 같이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고 나서 중간에 양 코치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좀 아쉬운 것 같아. 이 과정을 좀 남겨보자.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의 비밀이 뭐가 있나. 이것을 함께 그때 이제 과정을 진행하고 저희가 그 모았던 이제 자료들 그리고 이제 함께 이야기했던 것들 이런 거 녹취해서 그런 부분들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 초에 2018년 1월에 저희가 이제 발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과연 성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내야 될 것인지 그 고민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를 어떻게 만드는가 뭐 네.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이군요. 네. 근데 이 책 제목이 케미스트리는 무슨 뜻이에요? 케미스트리는 영어로 이제 그 화학 작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뭐가 화학 작용이냐 하면 예전에는 그 조직도 마찬가지듯이 한 명의 천재가 이제 100명, 10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스타 플레이어가 혼자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뭉쳐야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리더는 그들의 손과 발이 아니라 머리까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성과가 난다는 거죠. 예전에는 손발만 움직이면 됐거든요. 예전에 누가 그랬나요? 나는 직원을 고용했는데 머리까지 같이 따라오더라. 나는 머리는 필요 없다. 손발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손발만 필요했지 머리는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직원의 머리가 와야 되는데 머리가 오기보다는 손발만 오기 때문에 더 답답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이 이제 케미스트리가 얘기하는 화학작용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처음에는 약간 화학작용인 건 영어 뜻은 아니까 네. 화학책인가?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대략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진짜 읽어보니까 팀워크, 뭐 협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연관성이 잘 돼 있구나. 그러니까 화학작용이 잘 일어나야 사실은
그게 협업이잖아요. 같이 조직 안에서도 협업이 되고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사실 조직이 잘 돌아가고 성과를 내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잘 연결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완벽한 소통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팀장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역량이 사실은 그 팀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팀장들은 팀장이나 조직의 CEO들은 대부분 언제 그 조직에서 굉장히 잘못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언제 듣냐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요. 제일 마지막에 듣는 팀일수록 굉장히 문제가 되는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팀장이나 리더들에게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을 때 그런 어떤 소통이 바로 자라나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터전, 이것이 아마 케미스트리가 추구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과학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생산 공정 같은 거 떠올리면서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쫙 진행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뭔가 화학 작용 같은 게 일어나는 새로운 모델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그때의 그런 느낌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화학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아, 그 잘 모르겠어요. 좀 예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최근에도 느끼지 아니, 않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항상 느끼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기억이 납니다. 항상 그렇죠. 느낌이 오죠. 예. 네. 네, 그 화학작용을 이제 많이 조직 안에서도 불러일으키자라는 것이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 더하기 1이 2다 이런 계산이 아니라 네. 뭐 일을 하는데 뭔가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더 플러스 되는 것이 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 케미스트리를 보면서 느꼈던 게 네. 조직의 성과를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직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성과가 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성과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실적인데 실적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실적만을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잘못된 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만들어내는 어떤 선행 변수가 있는데 이 선행 변수와 실적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성과라고 저는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이번 달에 영업 매출을 10억을 달성해야 된다. 그런 실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선행 변수로는 고객에게 설명을 잘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듣고 반영하기라든지 하루에 새로운 고객들에게 뭐 10명에게 뭐 반갑게 전화하기 뭐 고객의 상사에게 잘 보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보를 주기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선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행 변수 이 단어가 되게 그 원래 많이 쓰는 단어인가요? 선행 변수? 많이 쓰는 단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아는 그 박사를 받으셨던 아마 코칭계에 박사를 받으셨던 한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긴 그 앞에 어떤 요소 이것을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선행 변수라고 얘기해 주셔서 네. 바둑할 때 세력과 실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네. 세력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일부러 쓰는데 네. 뭔가 실적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실질적으로 금방 결과가 눈에 딱 들어오진 않지만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실적 그러면 돈만 생각하고 뭐 숫자만 생각하는데 그 숫자가 나오기 이전에 뭔가 그걸 만드는 변수, 네. 선행 변수 네.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성과라고 봐야 한다. 네. 예.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우리가 하는 일에 좀 접목해 본다면 우리가 저는 코치지만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강사로서 선행 변수를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블로그 활동을 잘한다든지 그다음에 강의를 잘해서 그 만족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HR 담당자들이 친하게 지낸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선행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일단 강의를 한번 했어. 근데 강의가 아주 망쳤어. 네. 그래도 돈은 줘.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실적은 되는데 선행 변수를 없애버리는 그렇죠. 뭐 이런 거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번에 더 잘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로그를 하나 올렸어. 네. 이걸로는 돈을 못 벌었어. 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이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한번 꼭 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를 유발시켰어. 네. 그럼 이거는 실적은 없어도 선행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약간 시간적인 텀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으로 연결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음. 그 제가 아는 분이 그 연대에서 MBA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게 장학생으로 나오신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MBA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씨앗을 많이 뿌려라. 어죠? 이것이 뭐냐면 씨앗을 많이 뿌려놔야 네, 그 속에서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MBA 과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분이. 사람 관계 얘기하는 건가요? 관계라기보다는 모든 일이나 예.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 네, 씨앗을 많이 뿌려라.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아니, 사람으로- 요즘에 저 절실하네요. 그렇죠. 우리 네. 책을 했는데 이 씨앗이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중요한 말인 거. 예. 네. 뭐 좀 의미 씨앗이라는 있어요. 게 뭐 사람도 많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좋은 글을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컬럼 같은 거를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데다가 많이 쓰시잖아요. 뭐 그런 거가 그렇죠. 씨앗이 되는 네. 거죠. 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씨앗이 되는 건데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다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안 뿌리는 것보다는 맞아. 골고루 뿌려놔야 그 근데 중에서 그 씨가 네. 좋지 않은 씨면 어떡하죠? 맞아. 씨도 잘 뿌려야 되겠네. 좋은 씨를 씨가 뿌려야겠네. 좋은 씨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씨앗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환경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씨앗을 뿌렸는데 아스팔트 위야. 그럼 나진 않겠지만 음. 씨앗을 뿌렸는데 정말 부드럽고 촉촉한 진흙이에요. 그럼 잘 나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보고 뿌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고 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걸 뿌려놔야 된다. 그래야지 그 속에서도 정말 잘 자라는 것은 잘 자라겠지만 어떤 데는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좋습니다. 책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닐까. 네. 그렇죠. 우리 업에서는 또 특히나 아주 좋은 씨앗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내가 생각하는 그 씨앗은 뭐가 있어요? 어디 우리 일에서요? 네, 우리 일에서. 이래서 저는 뭐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씨앗인데 예를 네.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많은 책을 읽거나 그다음에 그걸 잘 정리해서 그래서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글을 올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사람도 중요하죠. 네. 저는 사람은 무분별하게 막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의도적으로 뭐 누구 정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의 그룹으로 가게 되면 뭐 그런 모임에 참여하거나 그 사람과 어떤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건 뭐냐면 제가 책이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책이 나왔는데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인증샷으로 페이스북에 올려줬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내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그걸 기다려도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저를 생각해서 왜냐면 그게 되게 힘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분들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그분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좋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신 거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뭔가 그래도 좋은 만남을 유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은 크지는 않을 수 그럼요. 있는데 뭐 그게 너무 그쵸. 고마운 거죠. 그렇죠. 그런 행위 네. 자체 그리고 뭐 내가 굳이 말로 좀 사주세요 아니면 뭐 좀 잘 글 부탁해요 이렇게 말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씨앗인 거죠. 뭐 네. 기존에 나와였던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좋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씨앗을 뿌리셨고 그분이 인증샷 올리신 분이 또 씨앗을 뿌리셨네.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분이 책을 내거나 뭘 하게 되면 저도 그렇죠.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빨리 하세요 두 분. 네. 알았죠? 다음 주 기대하겠어요. 네. 우리도 뿌려야 되겠네. 뿌리셔야죠. 그렇군요. 네, 네. 우리 박종화 대표님의 씨앗은 뭔가요? 저는 사실은 씨앗을 뿌리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거에 큰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씨앗을 많이 뿌리는 거가 아니라 내가 그냥 삶의 모습 자체가 씨앗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종화 대표님의 가장 큰 씨앗은 셀이 CEO를 찍고 계시잖아요. 10년 넘게.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뭐 어디 가서 동영상 찍어서 그 동영상이 인기 있어요. 이런 게 사람들한테 쭉 뿌리는 그러한 씨앗보다도 나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어디 가가지고 강의에서 뭐 돈 벌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인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네.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통을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HR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할 때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근데 그런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의 성품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강의하는 모습과 실제 어떤 대화하는 모습이 다르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갭들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얘기 강의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나를 강의 불렀는데 내가 한 예를 들어서 뭐 10분 뭐 2, 30분 전에 만나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럴 때 이 사람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다 자면 어떡하지 걱정 확 했대. 네. 그런데 강의를 할 때 보니까는 되게 뭐 또 유쾌하게 강의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위하고 아래하고 너무 다르세요. 뭐 네. 올라갔을 때랑 내려갔을 때는 너무 다르세요. 이거 약간 깨알자락인데요? 아니 약간 그러- 깨알자락 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치, 씨앗을 이게 씨앗을 뿌리는 거지. 뿌리는 내가 거잖아. 씨앗을 뿌리는 지금 거지. 여기 팟캐스트에 뿌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씨앗을 박정화 뿌리는 거지. 강의 잘한다. 뭐 이런 것을 임팩트 있게 아니 뭐 강의 잘한다기보다도 잘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보이는 거랑 좀 다르다. 네. 이런 것을 하는데 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 다르게 뭔가 모습을 갖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박종화 대표님은 무대 위에서 모습이 내 모습과 가까워요? 무대 아래 모습이 내 모습과 가까우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때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게 필요 없을 때는 굳이 별로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 거지. 제가 볼 때는 관심 있는 영역에서는 무대 위처럼 행동하세요. 근데 별로 관심 없는 영역에서는 무대 아래처럼 행동하세요. 그렇지. 네. 칙칙한 아저씨들하고 그 저녁 먹을 때랑 젊은 여자분들하고 저녁 먹을 때는 또 다르잖아. 그래서 저희들하고 먹을 때 그렇게 별로 좋아하시는군요. 관심을 안 보이시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케미스트리란 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최고의 페이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페이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저는 책을 제가 정독을 했어요. 정독. 오랜만에. 네. 사실 정독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사실 싹싹 보는데 이 아니 책은 우리가 내가 매번 이렇게 최고의 페이지를 하는데 정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책들도 열심히 보긴 하는데 사실 네. 물리적인 시간도 있고 뭐 개인적인 그래서 하여튼 뭐 다 못 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완벽하게 그냥 철저하게 또박또박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이 많았는데 네. 우리 코치님 책이어서 더더욱. 그렇죠. 우리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희생은 회사와 뜻을 함께 하겠다는 직원에게서 나온다. 타타.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소제목인데 타타그룹 이야기인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네. 순간 이걸 읽으면서 좀 찔끔했어요. 되게 감동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를 한번 좀 내용이 많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한번 제가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네. 직원들이 회사의 철학과 함께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 보답한 사례로는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타타가 있다. 2008년 11월에 일어난 분베이 테러 사건,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뭄바이 시내 11개 지역을 동시에 테러했는데 이 중 가장 오랫동안 점거했던 곳은 타타그룹의 세계적인 호텔 타지마할이었다. 외형도 아름답거니와 시설도 훌륭해 저명 인사들이 자주 찾는 덕에 파급 효과를 노린 테러리스트들이 이곳을 선택했다. 당시 로비, 비상계단, 식당 등 6곳의 폭탄 테러를 당하며 검은 연기에 뒤덮인 호텔은 CNN과 BBC 화면을 장식했다. 공포했던 손님들을 무사히 탈출시킨 건 자발적인 호텔 직원들의 헌신이었다. 인간띠를 만들어 1,500명의 손님을 대피시키는 동안
웨이터, 전화교환원, 벨보이, 방 청소부 등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으며 직원 12명이 총에 맞아 희생됐다. 뭐 뒤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네. 이제 누구나 이런 테러가 발생하면 그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직원들도 죽음에 노출돼 있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총 맞아 누가 죽고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인간 배틀을 만든 거죠. 직원들이 나갈 동안. 그래서 쏠려면 쏴라.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걸 했을 거예요. 배틀을 만들었을 텐데 네. 사실 어느 한 명이라도 나는 살고 싶어 해서 숨어 있거나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음.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그들의 어떤 기업의 철학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네. 핵심 가치, 그 기업의 문화, 철학. 근데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인도라는 나라를 보면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뭐 잘하겠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타타그룹이 굉장히 제일 큰 회사이긴 하지만 그 호텔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 어떠한 핵심 가치를 가졌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힘이 이런 좋은 결과. 그래서 많이 죽어대잖아요. 근데 책 뒤쪽을 보시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타타그룹이 죽은 희생자들한테요, 직원들한테 엄청난 보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급여를 이미 정년까지 될 수 있는 그 급여를 다 주고, 그렇죠? 다 주고 뭐 그 아이들 죽은 사람들의 자녀들한테 뭐 학비라든가 모든 걸 돈을 주고 뭐 연금까지도 다 사실 계산해서 엄청난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슬프고 정말 힘들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타타그룹에 대한 애정과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뭐 그런 감사함이 클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또 알려지게 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또 타타그룹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죠. 아, 이 회사의 문화는 정말 뛰어나구나. 그리고 여기 들어가고 싶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상품 판매와 연관돼서 그 성과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떤 보면서 사실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다른 행동하기 쉬운데 그렇게 안 하게 한 이 문화,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정말 저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도망갔을 텐데. 네. 유행철 대표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누가 못 도망한 게 아닐까요? 문을 막고 저희 손을 잡고 있어! 막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 네, 믿음?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분명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오히려 그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직원들을 다 일일이 회장님이 방문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친 사람들 다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이런 걸 다 들어줬다. 사실 비단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그런 타타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아마 여기서 발휘되지 않았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저는 나중에 인도에 가면 타지말 호텔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인가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보니 다 웃고 있어요. 너무 밝게 웃고 있어서 물어봤대. 간 사람이 손님이 뭘 보내 지배인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웃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분의 말이 웃는 사람을 뽑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웃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이게 단순한 얘기 합격이에요? 같은데 단순한 얘기 같은데 아마 타타 안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준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함께하는 두 가지 영역이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선발과 육성도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선발도 선발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직원들이 책임의식이 없고 주인의식도 없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 친구들은 자기 이기적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리더들한테. 네. 그건 돌아보면 그래서 교육 요청이 뭐냐면 우리 직원들 주인의식 책임감 갖게 해주는 교육 해주세요. 이게 저는 참 애매했거든요. 아니 주인의식이나 책임감을 강의나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강의는 할 수 있어요. 네, 뭐 강의를 여러 할수 가지 뭐 있죠. 사례도 들고 하죠. 근데 그걸 듣는다고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확 들까요?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럼 우선
내가 그분한테 얘기 안 했지만 내가 뭐 CEO한테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런데 둘러보면 본인이 직접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경영했느냐.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었느냐. 아닐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런 조직은 실제 리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직원들을 채용할 때 걸려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가 있을 텐데 그 가치대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린 다른 기준을 가지고 뽑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예, 제가 박종환 뽑은 대표님. 최고의 페이지는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에 뭐 부분적인 이야기인데 좀 저한테 와닿아서 127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네. 성과가 저조할 때 일과 사람을 분리해 피드백한다. 우리는 흔히 피드백할 때 사람을 피드백한다. 너 왜 그러냐? 너는 불성실해.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등 사람을 피드백하려고 한다. 물론 자기 보호가 강한 직원은 이래서 피드백을 해도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한다는 것을 먼저 명시하고 진행해야 한다. 명시하지 않으면 일과 사람을 분리했다고 자부해봐도 직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의 구체적인 사실로 접근하지 못하고 사람을 판단하면 부하 직원은 방어 기제를 작동하며 중간 점검은 효과적으로 되지 못한다. 일과 사람을 분리해서 피드백해야 된다라는 게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페이지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뭔가 잘못되면 일과 사람을 묶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그 네. 사람이 그 일을 잘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뭐 어떤 경우 잘 따져보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을 못할 만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뭉뚱그려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참 많고 그 사람을 뭐 인간적으로 뭐 무시한다든지 뭐 네. 타박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일과 사람을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소통을 할 때도 일과 사람을 구분해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을 피드백할 때 소통할 때 그러니까 일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싫으니까 그렇죠. 사실 똑같이 일을 잘못했는데 좀 친밀감이 있거나 내가 호감이 있는 친구한테는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친밀감 없거나 싫어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막 호감이 없으면 피드백을 다르게 하죠. 이거밖에 못하겠어? 이렇게 똑바로 못해? 아니 어떻게 한 게 신입사 한번 더 못해? 뭐 이러면서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행동이나 팩트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이거 그 사람은 구분하지 못하면 그렇게 감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것을 피드백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왜 굳이 이 일을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것과 연관해서 같이 얘기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성격이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거. 성격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사실 성격은 잘 받기 힘들잖아요. 그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로 판단해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과 사람을 분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박종화 대표께서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서울역 고가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얘기 잠깐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서울역 근처니까 서울역 고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사람들이 한두 마디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서울역 그 고가를 왜 만들었냐? 그냥 찾기를 막아 놓으니까 다니기 힘들고 나 10분 만에 가는 거 30분씩 돌아간다.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이런 게 있으니까 참 좋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디자인이 뭐 먼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 뭔가 칭찬하는 사람에게 딱 보면은 합리적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전체적으로 그 고가가 아주 좋대.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거 미친 짓이래. 뭐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조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상사가 뭐 실수를 참 얘기하면 저분이 잠깐 순간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면 저것 봐 저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 호감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달리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과 사람을 분리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 쉽지는 않죠. 네. 이번에 월드컵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부부 네. 영부인께서 가셔가지고 보시는데 그 장면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대통령께서 직접 가가지고 참 좋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거고 뭐 간 김에 아마 러시아하고 좋은 무슨 또 다른 협상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말이야 놀러 다니고 막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맞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일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좌우되는구나.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잘 체크해야 되는 최고의 페이지로 제가 뽑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뽑은 최고의 페이지는 우리 그 유경철 대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책은 전부 다 최고의 페이지다. 그런 얘기 하셔서 당연하죠. 네. 저도 다 최고의 페이지인데 그렇죠. 네. 저는 이제 148페이지 재정의학이라는 부분을 제가 뽑았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요. 직원들 성과평가가 어려워요.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팀장에게 평가는 직급대로 주는 것, 저성과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었다. 평가가 어렵고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이유다. 평가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재정의해 본다면 어떤 뜻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곰곰이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성과를 제대로 알리는 것, 혹은 부하 직원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 평가라는 단어를 재정의하자 전혀 다른 의미로 돌아왔다. 우리는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다. 이를 정의라고 부른다. 정의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새롭게 정의한 의미는 세상의 그것과 다르다. 자, 제가 뽑았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그 남녀 간에 만나는 부분에서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라고 한다면 사랑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사랑이라는 언어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질 때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상대편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데 라고 얘기해요. 이걸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말은 당신은 나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선물을 줬는데.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재정의라는 뜻이고요. 이걸 영어로 화이트 딕셔너리라고 했나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네. 어떤 단어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네. 예. 그래서 한근태 소장님이 이번에 내신 책 중에서 재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에 묶여져 있는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팀장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네.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관점을 다르게 한번 바라보고 지금 필요한 관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정의라는 네. 게. 예전에 그 업의 개념이라고 이건희 회장님이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장들한테 딱 불러놓고 당신 업의 정의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네. 막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신라 호텔 업의 정의가 뭡니까? 하고 사장님한테 물어본 거죠. 네. 호텔업의 정의, 호텔업 서비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아닌 것 같다. 다음
회의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얘기 나온 게 호텔업이라는 것은 부동산이고 장치 산업이다. 네. 큰 장치를 돈을 들여서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감가상각보다 더 많은 네. 돈을 벌어들이는 거지 실제로 가서 아주 친절하게만 서비스한다고 호텔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족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생각을 정리했다 이런 거거든요. 네. 내가 하는 일의 정리를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고 기존의 관점과 좀 다르게 한번 바라보고 효과적인 포인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 뭐 이런 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소통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번에 행복이라고 정의하셨나요? 네, 그렇죠. 아, 네. 맞아. 소통, 행복, 소통은 통찰력 행복이다. 아주 네. 끝내줬습니다. 그렇죠. 네. 소통이라는 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잘 맺는 거 이게 행복의 근원이다. 통찰. 네. 그러니까 다른 정의에서 이런 간단한 정의에서 뭐 그 사람의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그럼 행복이라고 정의하셨는데 네. 행복을 소통 말고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의해 본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행복은 네. 소통과 공감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아까 전에 얘기한 씨를 뿌린다는 거가 느껴지는데 또. 네. 계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죠. 네, 씨를 네. 뿌리는 작업.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최고의 페이지를 함께 나눠봤고요. 우리가 이제 잠깐 오늘 정리를 해본다면 여기 케미스트리에 나오는 모델 중에 에이스 모델이 있어요.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네. 모델인 것 같은데. 네, 에이스 모델은 이제 리더들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사람들과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원래 ACE 모델에서 제일 처음에 그 C라는 단어를 우리가 코칭이라고 넣었었어요. 네. 코칭이라고 넣었다가 이게 에이스와 좀 레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C는 커넥션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A는 에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목표를 설정할 때 나오는 얘기 중에서 피터 드러커 얘기가 나와요. GE의 GM이죠. 네, 제너럴 모터스의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만들던 그 공장의 직원들이 갑자기 이제 군수물자를 만들게 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수물자를 만들게 됐을 때 그 어떻게 생산 직원들이 전혀 만들어 보지 않았던 군수물자를 왜 이렇게 잘 만들까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만드는 부분을 보니 정말 야전에서 그 군인들이 와서 직접 찾아와서 직접 설명하더라는 거죠. 이 장갑차의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 되고 전쟁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것이 부서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니 이 생산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이런 부분이 놓치게 되겠구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표를 설정할 때 있어서 우리가 리더들이 함께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사실은 에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C는 커넥션. 보통 이제 우리가 연초에 목표를 세우거나 연말에 목표를 세우잖아요.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목표를 잊어버려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 목표와 잘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리더들이 그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케미스트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넥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코칭이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이밸류에이션, 평가입니다. 에이스 마지막에 왜 평가를 넣었냐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굉장히 귀찮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짜증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느낌은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소홀했네 이런 부분을 아는 것처럼 평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좀 돌아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직 안에서는 이 평가라는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연봉이나 이런 부분에 자꾸 연결되다 보니 평가가 약간 부정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친구가 가는 길을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평가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에이스 모델입니다. 훌륭한 모델이네요. 네. 이 에이스 모델을 만드신 거예요?
에이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오, 멋집니다. 저희가 원래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ACE라는 것으로 음. 이렇게 바꿔서 만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 오늘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케미스트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자, 우리 다음 책 소개해 주셔야죠. 다음 책은 이번에도 저자를 직접 초청해가지고 오, 한번 네.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누구시죠? 초청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요. 김재동. 다음 주에는 네. 김미경. 제가 좋아하는 우리 오세진 대표를 어차진 대표. 알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내셨죠. 네. 몸이 답이다. 몸이 답이다. 정말 저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몸 운동 뭐 이런 거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뭐 살도 빼야지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지켜지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몸인 것 같습니다. 몸. 그렇죠. 몸이 먼저다. 이게 한근태 소장님이 그 그치. 한근태 소장님 책 제목이고 저기도 있고. 몸이 답이다. 그 몸이 답이다. 몸이 답이다. 네, 몸이 답이다라는 책으로. 예. 네. 다음 주에는 조만간 오세진 네. 대표님 초대 손님과 함께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최고의 페이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 제가 성과는 이러면은 소감 얘기 안 해요? 소감. 소감 얘기해요. 소감 너무 빨리 얘기하죠. 끝내신다. 그렇군요. 네. 끝낼까요? 아니요. 자, 소감 간단하게 한번. 소감 이거 저희가 이제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네. 중요한 건 조직의 성과, 우리가 성과를 얘기함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정형화된 것들을 툴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얘기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성과를 좌우하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 중에서도 조직 문화, 팀워크, 뭐 협업,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코칭, 그다음에 성과 코칭 프로세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접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람이 성과를 만든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제대로 잘 알려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하면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실제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야 저거야 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야구 프로야구 보면은요 이쪽 팀에서 1.5군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던 선수가 이쪽 팀으로 가자마자 홈런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진짜로 케미가 맞아야 한다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케미스트리를 발휘하는 조직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동기부여라는 얘기가 있듯이 동기는 부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기는 기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주변의 그 장애 요소를 잘 치워줄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동기부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동기를 부여한 게 아니라 동기를 끌어내 줘야 되는 거군요. 기존에 동기가 있는데 음.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걷어내줘야 되는 것이 사실은 동기부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케미스트리라는 것은 원래 화학작용이 잘 일어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구분해서 빼줄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에이스 모델이고요. 에이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잘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쳐도 되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치는 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과는 이러면 케미스트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과는 케미스트리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